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4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5월을 맞아 처음으로 제작하는 브리핑 되겠습니다. 한라일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입된 행정시장 제도에 대해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고이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임기가 몇 달가량 남았음에도 제주도가 지난주 행정시장 공모에 나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도민사회에서 시장 직선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상황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차기 행정시장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다라는 내정설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살려서 행정시의 적절한 권한 배분과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20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법안 상정이 물리적으로 빠듯한 것은 물론이고 낙선 또는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실에 짐을 뺀다라고 하니까 법안 처리는 이제 더더욱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21대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을 하겠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기사는 전망하고 있군요. 올해 초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제주시갑 강창일 국회의원,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제의도 받았다라고 하는군요. 다음으로 제주신보 넘어가죠. 요즘 제주신보, 보조금 심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가 심의하고 도지사까지 동의한 신규 또는 증액 보조금 사업을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후에 들여다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주도의회가 변호사 등을 통해 이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어서 지방재정법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톱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이를 위한 추경 12조 2천억 원을 편성하면서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320억 원을 감액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혹시 제2공항 백지화하겠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추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이 늦어지면서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예산을 먼저 조정한 것이다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모레죠. 6일부터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기가 완화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이른바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시설들이 재가동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임 행사 역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생활방역 전환과 관련해서 오늘 교육부가 일선학교 등교 시기와 방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2주가 지난 오는 18일 이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이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탄력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고 있군요. 재민일보 차례입니다. 제주도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른바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외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머릿기사 올렸습니다. 자체 전력망을 확충해서 대정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기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이게 아닐 겁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필수인데 지난주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지정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을 도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곶자왈 확대 지정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면을 통해 이렇게 함께 반발을 했던 재민일보의 모습이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에 의뢰해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따라 경관 인프라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탈피해서 쇼핑과 문화공연, 콘텐츠 확보 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네요.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드림타워 조성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신제주 이마트에서 평화로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지난 1일 열린 3차 변경 심의안에서 주민 반발과 새로운 도로개통 상황 등을 감안해 그대로 좌회전 체계를 유지하기로 이 제주도에 요청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오늘 브리핑도 사실 연휴 중간에 전해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해 당초 예상치인 18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2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관광객이 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심하는 제주도 방역당국의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비양도 도항선사 갈등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제주시가 이들 선사의 운항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1일부터 행정선을 운항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광객이 배에 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승선 인원이 적기 때문이겠죠. 사흘 동안 만석으로 운항했음에도 220여 명이 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도항선사의 상생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